해경이 밀항 알선 총책을 검거했다며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밀항공을 검거했을 때는 조용했던 해경이 왜 갑자기 대대적으로 성과를 공개하고 나섰는지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전 해남 이황사에서 동자상 7점이 도난당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동자상이 발견돼 미항사로 돌아왔지만 보존 작업이 시급합니다. 목포시가 올해 청년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와 신안 통합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진군 의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고 의장은 청년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경이 밀항을 도운 알선 총책을 검거했다며 이례적으로 갑자기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밀항을 시도했던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린 남성과 이를 도운 선장 등을 검거하고도 쉬쉬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밀항 시도가 있었던 것은 지난달 19일. 해경은 밀항을 하려던 일명 코인왕을 비롯해 선장과 조력자 등 모두 4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그동안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 뒤 밀항 알선 총책을 9일 아침 부산에서 검거했다며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것도 밀항 알선 총책 검거 브리핑을 연다는 내용만 적힌 짧은 메일을 9일 낮 12시 6분 언론에 보냈습니다. 이상한 점은 밀항 일당 4명 검거 당시엔 조용했던 해경이 갑자기 밀항 알선 총책 검거에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다는 겁니다. 총책을 검거하고 나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목포 해경이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고도 브리핑까지 열었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다시 국내로 밀입국하려던 내국인 2명 검거, 낚싯배를 타고 국내로 밀항을 시도했던 중국인 3명 검거, 마약 투약 매매 불법 체류 외국인 잇따른 검거, 모두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해경이 밀항 알선 총책 브리핑을 한 날은 공교롭게도 당일 아침부터 해경 직원의 음주 사고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경의 이례적인 언론 브리핑은 음주 사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덮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은 밀항 조직 적발이란 해경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해경 직원의 일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밀항 알선 중간책인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가 도로 곳곳에 생긴 포톨로 인해 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관광 목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정비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우선적으로 목포역과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에 발생한 포트홀에 대해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했으며 수시로 도로 점검을 진행하면서 노면 보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땜질식 도로 정비가 아닌 장기적으로 도로 전면 재포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 의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 김창주 의원 등 6명은 지난주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의 품위 유지 등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의장은 불법을 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는데 일부 의원들의 명분 없는 청년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오는 16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인데 지역구 의원인 김승남 국회의원의 갈등 조정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의원 44% 전과자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사과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은 다 전과자라며 군부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CES에서 미국 식품 기업과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 협약을 하고 전라남도의 글로벌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개관식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관 운영을 통해 전남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참가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전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도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에 집중합니다. 또한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의 통합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하고 다양한 상생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목포와 신안, 읍면동, 자매 결연 등 통합 분위기 조성에 나섰던 목포시. 목포시는 올해부터 통합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합니다. 신안 군민들의 화장장 이용에 편의를 주기 위해 목포시 화장장의 화장로 1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안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안군 농산물도 우선 구매하고 목포 신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협력 실무기구를 빠른 시기에 구성해 통합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정치인과 신안군민, 신안 향후에 청년층은 물론 산업계, 문화예술계에서도 함께 홍보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나가면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목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될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국비 등 총 사업비 306억 원이 투입돼 대양 산단에 건설되는 이 사업은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원도심에는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청년들의 힐링 공간이 청년 쉼터를 조성하고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도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년 임대 용지를 갖춘 목포 스마트 그린 산단의 윤곽도 올해 그려질 예정입니다. 강소형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그린 청년 산업단지 조성으로 청년들에게 약 20만 평을 4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발인 시내 버스는 올해 노선권이 공용화되고 20여 개가 넘는 노선도 10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돼 오는 7월부터 중공영제와 공영제의 혼합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방식을 현재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분양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는 총 2,772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계획대로 2027년 말 후분양했을 경우 3.3제곱미터당 예상 평균 분양가는 4,226만 원. 선분양으로 변경해 오는 4월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면 3.3제곱미터당 2,546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사업자 측의 주장입니다. 3년 전 확정된 평균 분양가 1,870만 원보다 후분양 때는 125%, 선분양 시에는 36% 상승입니다. 광주시와 사업계획 조정을 마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 8개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37.6%였습니다. 사업자 측이 기존 후분양 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보상비와 금융비, 설계비 등이 올라 총사업비 규모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후분양 방식으로 추진하되 분양 시점에 선분양이 가능하다면 선분양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2021년 광주시와 사업자 측이 맺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자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공원 1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밑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후분양 고수가 원칙이라면서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아직 선분양을 위한 협약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선분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만약 사업자 측의 선분양을 원하면 그 협약서에 따라 그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사업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후분양이 유지되더라도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의 고분양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선분양으로 전환하더라도 또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2년 전 도난당한 동자상 7점이 해남 미황사로 돌아왔습니다. 동자상 일부는 도난된 이후 변색되거나 훼손돼 보존 작업이 시급합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달마산의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두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 사찰 미황사. 가장 오래된 정각 응진당의 16나한상 사이로 동자상이 배치돼 있습니다. 원래 44개의 동자상이 있었지만 1985년 20개, 2001년 7개를 도난당했습니다. 영원히 찾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동자상은 그러나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도난문화재로 등록된 동자상이 경매 사이트에 올랐고 경찰 수사 끝에 불교문화재 32점과 함께 조계종에 반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자상 7구가 지난해 9월 미황사로 되돌아왔습니다. 좀 더 이렇게 청정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서 불자님들한테 좀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불교에서 동자상은 부처나 나한, 시왕처럼 신격이 높은 존재를 섬기는 시동을 말합니다. 주로 응신전과 명부전 등에 배치되는데 미황사 동자승은 조선 중기 제작돼 역사성과 작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불상 조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조용감을 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미황사는 되찾은 목조 동자상을 기념하기 위해 새해 달력으로 먼저 공개하고 도지적 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시민 공청회가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기보미 책임연구원의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기본계획 발표와 이치룡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역사학자 전호용 등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칠기 숫장고 건립을 위한 예산 5억여 원을 본 예산에 책정했지만 시의회가 공청회 등을 요구하면서 4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된 목포경찰서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경찰 출신 브로커들을 통해 2021년 당시의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전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검경 브로커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